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기술이랑 신앙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돌이나 벽돌이 아니라 바로 데이터로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물 하나 없이, 돌멩이 하나 없이, 오직 데이터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 모아놓는 온라인 카페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데이터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뭔지 알아보고 온톨로지라는 핵심 개념을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구현한 가나안 AI 교회 사례를 통해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연결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 데이터로 만드는 공동체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즘 공동체들이 어떻게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 온라인에 모아놓는다고 그게 저절로 공동체가 되지는 않잖아요? 뭔가 다 같이 공유하는 의미도 있어야 하고 질서도 있어야 하고요. 이걸 만들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설계도가 필요한데 이걸 디지털 아키텍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 디지털 설계도의 핵심이 되는 도구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의 열쇠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게 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온톨로지가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세계의 약속 같은 거예요. 우리끼리 쓰는 공용사전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임이라고 하면 누구는 예배를 떠올리고 또 다른 누구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헷갈리겠죠. 온톨로지는 바로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딱 정의해주는 규칙들의 집합이에요. 모두가 오해 없이 소통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시죠? 아주 구체적인 사례, 바로 가나안 AI 교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건물은 없지만 사람들 간의 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가나안 AI 교회의 핵심 목표인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온톨로지라는 설계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마치 우리가 언어 배울 때 문법 배우는 것처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설계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요소들이죠. 예를 들면 회원, 모임, 컨텐츠, 가이드, 그리고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요. 이게 바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 즉 기본 블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만 있으면 문장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 명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사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게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앞에서 봤던 회원, 모임, 콘텐츠 같은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회원은 모임에 소속된다. 모임은 콘텐츠를 사용한다. 또 회원은 가이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나하나 점들을 연결하다 보면 그냥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뼈대가 아주 잘 짜인 데이터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 위에서 인공지능, 즉 AI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AI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제한한다는 거예요. AI는 어디까지나 길을 안내하고 학습을 도와주는 동반자이지 절대로 신앙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공동체를 이끄는 권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과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딱 구분해 놓은 거죠.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AI는 길을 밝히는 랜턴이지 운전대를 잡는 손이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랜턴은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춰주지만 어느 길로 갈지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잖아요. AI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 선택지를 보여줄 뿐이지 최종적인 결정과 신앙의 여정은 온전히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둔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짜인 구조가 있으니까 아주 똑똑한 추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AI가 개인의 프로필을 보고 맞춤 컨텐츠나 모임을 추천해줘요. 두 번째, 그럼 회원은 그 추천을 보고 활동에 참여하겠죠. 세 번째, 이 참여 결과가 다시 시스템의 피드백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스템은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학습해서 다음번엔 더 정확하고 좋은 추천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쓰면 쓸수록 나를 더 잘 알아주는 똑똑한 영적 동반자가 생기는 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잘 설계된 온톨로지는요, 그냥 데이터를 정리하는 기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로 돕는 거,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 함께 결정하는 거. 이런 가치들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의 뼈대, 그러니까 디지털 DNA에 직접 새겨 넣는다는 겁니다. 가치가 코드가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기술이 공동체 구조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술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어떻게 또 얼마나 바꿔놓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